their Korean fried chicken. Heard it so many different times that Koreans love their fried chicken and beer. So I could not leave Korea without trying their fried chicken. 미국 애틀랜타에서 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타. 솔로 여성여행 다큐멘터리 작가입니다. 7대륙을 모두 여행한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남극, 남미, 세계의 끝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카를 데리고 서울에 왔습니다. 학교 방학에 맞춰 여름 성수기에 항공권을 잡았습니다. 항공권이 비싼 시즌이었지만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7대륙을 여행한 사람이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도시, 그게 서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이 서울에서 경험한 한국 음식, 경복궁 한복 체험, 그리고 K-팝과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식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대륙을 여행한 사람입니다. 세계 각지의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모로코의 타진, 페루의 세비체, 인도의 커리, 음식으로 세계를 경험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음식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식 바비큐였습니다. 종로에 있는 보행자 전용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 거리에 전통 한국 식당들이 즐비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숯불이 있었습니다. 연기를 빨아들이는 환기장치가 천장에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미국의 바비큐 문화를 생각해봅시다. 텍사스 바비큐, 미주리 바비큐, 캐롤라이나 스타일 바비큐. 미국도 바비큐의 나라입니다. 각 주마다 자랑하는 바비큐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바비큐는 주방에서 조리된 고기가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손님은 앉아서 받아먹기만 합니다. 한국 바비큐는 완전히 다릅니다. 테이블이 곧 주방입니다. 내 눈앞에서 고기가 익어갑니다. 지글지글 소리, 연기 냄새,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 오감이 모두 동원되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반찬이 나왔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 계란찜, 상이 가득 찼습니다. 미국 식당에서는 사이드 메뉴 하나에 별도 금액을 내야 합니다. 애틀랜타의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면 1인당 $10, $20가 금방 넘어갑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메인 메뉴를 시키면 반찬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리필도 됩니다.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이게 한국의 식사 문화입니다. 혼자 먹어도 여럿이 먹는 것처럼 풍성한 식탁. 이 넉넉함이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치킨이었습니다. Their Korean fried chicken. Heard it so many different times that Koreans love their fried chicken and beer. So I could not leave Korea without trying their fried chicken. So I went to Barbecue Cafe. It was actually right next to the hotel I was staying in. Fried chicken was incredible. Gave a lot. It's meant for you to share. But it was really good. 숙소 바로 옆에 BBQ 치킨 매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미국 치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미국 KFC, 파파이스 치킨, 미국은 프라이드 치킨의 나라입니다. 애틀랜타는 특히 치킨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한국 치킨은 달랐습니다. 미국 치킨은 두꺼운 튀김옷에 기름기가 많습니다. 한국 치킨은 다릅니다. 얇고 바삭한 튀김옷이 고기를 감싸고 있습니다. 한 번 튀기는 것이 아니라 두 번 튀깁니다. 이 이중 튀김 방식이 한국 치킨을 바삭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양념이 있습니다. 후라이드, 양념, 간장, 마늘, 파닭, 소스의 종류만 수십 가지입니다. 미국 KFC에는 오리지널과 스파이시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한국 치킨은 소스 자체가 하나의 예술입니다. 양도 푸짐했습니다. 나눠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조카와 둘이 먹었는데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치킨 한 박스에 $25에서 $30를 내는 시대입니다. 배달료에 팁까지 추가하면 $40를 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훨씬 맛있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7대륙을 여행한 사람이 한국 치킨에 감탄한 것이 당연합니다. 세 번째는 명동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50m를 걸을 때마다 새로운 음식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떡볶이, 매콤한 소스에 버무린 쫄깃한 떡,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입니다. 어묵, 생선으로 만든 꼬치를 따뜻한 국물에 담가 파는 음식입니다. 추운 날씨에 길거리에서 따뜻한 국물 한 모금, 이런 문화가 미국에는 없습니다. 타코야키, 핫도그, 과일 주스, 이 모든 것들이 길거리에서 즉석으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길거리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뉴욕의 핫도그 카트, 시카고의 팝콘, 애틀랜타의 피치 코블러, 미국에도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류가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뉴욕 길거리 핫도그는 하나에 $5입니다. 명동은 달랐습니다. 종류가 끝이 없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비주얼이 화려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조카가 이것저것 먹고 싶다고 손을 당겼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게 한국 음식 문화의 힘입니다. 길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어디서 무엇을 먹어도 실망하지 않는 나라. 이게 한국입니다. 경복궁에 갔습니다. To Gyeongbokgung Palace. We went there for a hanbok photo shoot. So we actually booked a photo shoot, wore our hanboks over there, and the photographer took photos of us inside of the palace. But you can also rent a hanbok and you're able to enter the palace for free. 조선시대 왕궁입니다. 1395년에 처음 지어졌습니다.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왕궁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것은 1776년입니다. 25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경복궁이 지어진 것은 미국이 건국되기 400년 전입니다. 이 사실 하나가 한국의 역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미국에도 아름다운 유적지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독립기념관,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하지만 그것들은 200년 된 건물들입니다. 경복궁은 600년 된 왕궁입니다. 그리고 한복을 빌렸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 화려한 색깔, 우아한 선, 독특한 구조. 미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600년 된 왕궁을 걸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에서 온 미국 여성과 조카가 600년 된 한국 왕궁에서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걷고 있는 장면. 이것이 여행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직접 입고, 직접 걷고, 직접 느끼는 것. 그리고 사진작가가 궁궐 안에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경복궁의 돌담 앞에서, 정각 앞에서, 연못 앞에서 한복을 입은 두 사람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경험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와 비용이 필요할까요? 한국에서는 한복 대여료만 내면 됩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외국인에게 자신의 문화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와서 입어보세요. 와서 걸어보세요. 와서 느껴보세요. 이 열린 태도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힘입니다. K-팝 댄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홍대에 있는 스튜디오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수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댄스 수업을 들으면 어떤가요? 스튜디오를 예약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시간을 맞추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1시간 개인 레슨에 $100, $150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틀랜타의 댄스 스튜디오는 더 비쌉니다.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K-팝 댄스 수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 강사가 K-팝 안무를 하나하나 가르쳐줬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몸으로 따라하면 됐습니다. K-팝이 세계를 정복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 이 아티스트들의 음악이 미국 빌보드 차트를 점령하고 전 세계 스트리밍 차트를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 팝스타들도 K-팝에서 영감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 K-팝의 본고장에서 직접 안무를 배웠습니다. 조카가 K-팝을 좋아했습니다. 그 조카가 서울 홍대 스튜디오에서 K-팝 댄스를 직접 배웠습니다. 이 경험이 조카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K-팝을 눈으로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접 배우고 직접 춤추고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국이 K-팝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DMZ 투어가 있었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입니다. 서울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 실제로 북한 땅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 침투 터널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곳.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역사 여행을 생각해 봅시다. 게티즈버그 전쟁터, 진주만 기념관, 워싱턴 DC의 전쟁 기념관, 미국에도 역사적인 장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끝난 역사입니다. DMZ는 다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입니다.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보입니다.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7대륙을 여행한 사람이 DMZ에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역사가 이렇게 가까이에 살아있다는 것.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K-팝, 첨단 기술, 화려한 야경. 그런데 1시간 거리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현대와 역사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나라. 이 대비가 한국을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다르게 만드는 특별함입니다. 서울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안전한 곳이라고, 꼭 가보라고 추천한다고, 다시 가고 싶다고. 7대륙을 여행한 사람이 다시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바비큐와 치킨과 명동 길거리 음식,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걷는 것, K-팝 댄스를 직접 배우는 것, DMZ에서 살아있는 역사를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서울 한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맛있고 역사적이고 현대적이고 재미있는 도시. 어린 조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도시가 서울이었던 이유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이게 서울이고 이게 한국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K-팝 이슈와 DMZ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짧게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류 이슈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한류 이슈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